손흥민의 후계자, 얼핏 들으면 좀 슬픕니다. 손흥민 시대가 끝이 나는 것 같잖아요. 92년생 32살이 축구 끝일까요? 스퍼스웹에서는 다음 시즌에 33살의 나이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우선 좀 그렇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서 후계자인 거예요. 손흥민의 축구가 끝인 게 아니라 토트넘에서 후계자라고 하는 건 손흥민에겐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플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시즌에 손흥민이 은퇴가 아니라 토트넘을 떠난다라는 관점으로 좀 즐겁게 본다면 스퍼스웹에서 손흥민 후계자 3명을 보유했다라는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선수들이 오드베르, 마이키 무어, 그리고 양민혁입니다. 오드베르는 프랑스 국적의 19살 선수이고 지난 시즌까지 번리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콤파니 감독 아래 활약한 것을 인정받아서 토트넘이 올 시즌 영입을 했습니다. 비용은 2,500만 파운드. 어린 선수치고는 돈을 좀 많이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되고 보여준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무어는 잉글랜드 출신이고 토트넘 유스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손흥민 후계자가 돼버리면 랩이 또 떼돈 버는 거죠.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잉글랜드 출신은 가치가 거의 1.5배 뻥튀기 되는 느낌도 있잖아요. 네. 솔직히 라이스, 잭 그릴리시, 레시포드, 스털링, 포든 왜 잉글랜드 국가대표 멤버들이 2조 원 가치겠습니까? 무어가 시즌 10골만 넣어도 대박입니다. 거기다 양민혁도 손흥민 후계자라고 넣었단 말이에요. 네. 스퍼스웹에서 양민혁은 K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이다. 이 어린 선수는 아직 토트넘 데뷔전을 치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A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됐고 K리그 올스타로 선정돼서 토트넘과 프리시즌에서 맞대결했다. 윙어 양민혁은 민첩한 플레이와 빠른 판단력으로 수비수를 쉽게 제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양민혁은 노련한 베테랑인 손흥민에게 배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손흥민도 18살 선수의 멘토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 양민혁 나이 때 유럽 생활을 했던 손흥민이 양민혁의 영국 생활 적응을 잘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극찬까지 했습니다. 좀 이건 도대체 무슨 조건인지. 손흥민 후계자인데 60억 이거 맞나요? 네. K리그에서 유럽 B클럽급 팀 1군으로 다이렉트로 이적하는 경우가 전무후무한 경우다 보니까 솔직히 유스팀에서 활약하거나 임대를 좀 보내거나 그러면서 성장을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즉각 후계자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또 양민혁의 포텐은 또 엄청난 거죠. 이강인이 22살 나이에 B클럽을 입성하더니 최근 김민수가 프리메라리가 지로나에서 프로 데뷔를 하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27분에 투입되어서 30분 정도 출전했습니다. 김민수가 이강인보다 5살이 어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살입니다. 이강인보다 빨리 데뷔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 밖의 데뷔였고 현지에서도 기대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시즌 시작할 때 명단에 들었다면 지로나 챔피언스리그도 데뷔할 뻔했죠. 아무튼 어린 나이라고 해서 무조건 1군에서 제외되고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기량만 받쳐주면 구단은 더 좋아합니다.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니까요. 양민혁이 무어, 오도베르를 넘어버리면 레비 회장은 잭팟 터지게 되는 거죠. 손흥민 영입할 때 10년 전에 400억 정도 썼는데 양민혁은 더 어린 나이 때 60억에 영입한 것부터가 엄청난 이익을 낸 것이고 손흥민이 당시에 3년 만에 8천만 파운드 가치로 성장했다 보니까 양민혁도 후계자로서 좋은 활약을 하면 홍보 효과로 인한 수익까지 할 때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와, 진짜 레비 회장에게 좀 돈 버는 법 좀 배워야 하는데 솔직히 양민혁이 무어, 오도베르보다 무엇이 부족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근 양민혁 프로필 키가 176cm까지 올랐더라고요. 우선 실제로 컸다고 하잖아요. 내년 1월에 엔지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팬들도 분명 있다는 건 알지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레비 회장은 유망주뿐만이 아니라 영입한 선수들 때문에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영입했던 선수들의 몸값이 대체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로부터 볼까요? 얘 왜 이럽니까? 2년 전에
겨울 이적 시장 때 600억에 영입하면서 토트넘 역사상 가장 비싸게 영입한 풀백이었는데 최근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다시 발탁되고 좋은 활약도 하더니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 이적 설이 떴습니다. 1순위는 뭐 알렉산더 아놀드이지만 포로가 2순위에 올라있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주축 풀백 카르바알이 32살로 나이도 있는데다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까지 당하면서 선수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최근 팀토크에서 6천만 파운드면 내보낼 것이라고 했고 최소 영입했던 이적료보다는 높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포로 입장에서는 스페인 출신인데다가 보내주기만 한다면 뭐 헤엄쳐서라도 갈걸요? 네. 우선 포로는 2028년까지 계약입니다. 그리고 로메로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더 자주 있었죠. 이에 스페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로메로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영입한 이적료가 5,500만 유로였는데 이적 전문기자인 폴 오키프는 레비 회장이 로메로의 이적료가 1억 5천만 파운드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뜻인 건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입한다는 건 무조건 이적료가 대폭 상승입니다. 거기다 최근 엔지 감독이 쿠르셉스키의 미드필더 본능을 깨워주면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완전 이적으로 3천만 유로로 계약을 했는데 이미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는 5,500만 유로까지 치솟아 있고 지금의 활약은 프리미어리그 공격형 미드필더 전체를 봐도 최상급이다 보니까 지금 나이 24살이기 때문에 천억 가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워낙 체력이 좋고 활동량도 많다 보니 현대 축구에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유형이죠. 윙어로 뛸 때는 활동량이 많아도 느리다는 단점과 이기적인 플레이들이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미드필더로 나서게 되는 순간 만들어주려는 플레이에 집중하니까 기량이 만개했습니다. 이번엔 팀을 살리는 동점골도 넣었고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이 영입했을 때는 1,900만 유로였는데 이미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2배가 뛰어 올라 있고 최근 인터밀란에서 영입설이 제기되면서 이탈리아의 빅클럽인 만큼 인터밀란이 원한다면 이적료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가치로만 봐도 엄청난 수익이죠. 손흥민은 10년 전에 3천만 유로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1년 계약 남기고도 4,500만 유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습니다. 레비는 팀의 우승과 성공보다 수익에만 집중하는 비즈니스맨이라서 언제든 상황이 있으면 선수들을 팔아서 수익 내고 또 계산하고 따질 거 따져서 뭐 저렴한 선수 영입해서 또 밑자의 본전 철학으로 구단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참 싫어하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도 분명 신뢰하기 어렵지만 우승을 위한 과감함은 아예 있지도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우승이 없어서 B클럽이 아니라 그런 돈을 쓴 적이 없는 팀이라서 B클럽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봅니다. 판매할 때마다 잭팟을 터뜨린 경우는 많았죠. 베일, 모드리치, 카일 워커 그리고 케인까지. 그러나 그런 투자로 영입을 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질린다 질려 진짜. 구단 경제 가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훨씬 높은데도 이번 시즌 알바레즈 영입하는데 1,400억을 써버리는 거 보십시오. 이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솔랑키 영입하는데 토트넘 역사상 최고 금액을 쓰긴 했죠. 그런데 케인 판돈으로 400억 또 남았습니다. 손흥민이 지금까지 레비에게 상납하듯 이익을 준 것밖에 없으니까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이제 손흥민이 뽕을 뽑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레비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